강장군님 아니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강장군님 다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로 가장 유명한 장군님. 예, 예. 동래역 바로 뒤에 롯데캐슬킨이라고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여러분 딱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좋죠. 역세권의 신축 브랜드 상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새로 지었다면 기분 자체가 더럽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상가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롯데캐슬킨 관련 신문기사, 그때 분양했던 신문기사를 한 2개 올려드렸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고 상가도 분양할 때 인기가 많았다, 이런 기사를 아까 올려드렸죠. 근데 그건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나오려는 사람이 달라붙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고요. 예, 많은 사람이 달라붙는다 해서 꼭 좋다 할 수 없지. 예, 신축 아파트 상가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붙는 게 인기가 많다,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사람이 많이 붙어도 신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가 더블 역세권 되면서 예, 예. 용도 지역이 2종에서 준주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네. 2종에서 준축으로 바뀌었다. 네. 우와. 그러면서 이런 데도 좀 높게 올라갔고. 예, 지금 그 소문에 따르면 점포의 오른쪽도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바뀐다, 이런 소문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종합운동장 레이카운티 그 건너편에도 예, 또 뭐 상업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일부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이 변화하면서 상업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토지대장님처럼 이렇게 좀 전국을 많이 넓게 보고 있어야 네. 예, 확실히 이런 고급 정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예. 원래 2종이면 이 정도 높이가 나오기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준주거로 되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서울의 국회의사당 주변이라든지 또는 남산, 뭐 북한산이라든지 국회의사당,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남산 주변 있죠. 예, 그쪽 주변에 고도 제한을 뭐 푼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는 뭐 김포공항 주변에 일부 푼다는 얘기가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달에 발표를 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그 산 주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공항 주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도 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 7층짜리가 김포공항 근처도 그렇잖아요. 7층짜리가 한 15층까지 이런 식으로. 저번에 또 서울의 양재 IC 주변에 R&D 센터를 만든다 하면서 거기도 아파트를 풀어준다, 단독주택을 풀어준다, 이런 발표도 난 적도 있었고. 예. 롯데캐슬킨 이게 구분상가잖아요. 언제 지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롯데캐슬킨 이거 언제 지었는지 한번 보세요. 언제 지었는지는 뭘로 봅니까? 이게 자,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카카오맵에도 연식이 나오고요, 언제 지었는지. 그 다음에 호갱노노에도 나오고 디스코에도 나오고 여러가지 사이트에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로 호갱노노든 디스코든 카카오맵이든, 제가 카카오맵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온라인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동네 롯데캐슬킨 아파트 연식이 짜잔 언제 지었느냐, 2020년 12월 지은지 이제 한 2년 반, 지은지 2년 반. 이 정도 연식이면 기분이 더럽습니다. 왜? 신축이기 때문에 더럽게 비싸게 바가지 왕창 씌워서 팔아먹잖아요. 왜?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가 있습니다. 상가는 분양가 규제가 없죠. 지 마음대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양가가 평당 5,600만 원 선에 분양을 했습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건 장제냄이 아니고 얘는 평당 6,200에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김밥천국 같은 거, 이제 모서리에 있는 거 평당 7,700에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저용 면적으로 따지면 다 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장제냄이 아닌 평당 5,600, 지금 보시는 얘가 평당 6,200, 모서리에 있는 건 평당 7,700, 이런 식으로 비싸게. 저는 이렇게 1층 기준 뭐 평당 5, 6천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당 1,000만 원대, 1층에 1,000만 원대면 충분하죠, 평당에. 제가 작년에 경기도 용인에 상가를 샀습니다. 평당 866만 원에 분양 면적 기준, 뭐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면 좀 높지만 1,000만 원대지만 분양 면적 기준.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도 제가 4년 전에 상가를 샀어요. 그거는 지금 피자집인데
옛날에 커피 하다가 지금 피자인데 걔도 평당 1,400만 원대 얼마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동부산에 이케아라든지 이케아 맞은편에 구분상가들 있죠. 거기는 2층에도 평당 2천만 원씩 분양을 하더라고. 예전에. 지금도 계속 분양하고 있지만 2층에도 평당 1층은 평당 4, 5천만 원. 누구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물론 상권이 굉장히 강력한 곳들은 평당 4, 5천에 사도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새로 지었다 해서 무조건 비싸게 파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검색해 봅시다. 네이버 부동산 한번 켜보세요. 네이버 부동산 앱을 켜서 매매, 전세, 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매매만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매매 탭을 누르셔가지고 매매, 전세, 월세를 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를 눌러보면 매매, 전세, 월세, 동네 롯데키스킨 앞에 숫자가 나오죠. 뭐 2층에 130, 1층에 300, 1층에 280, 1층에 400. 이거 언제 지었다고요, 아까? 20년? 21년이었나? 하여튼 지은 지 좀 됐는데 계속 비어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비어있는 가게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입자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소장님한테 복비를 많이 주겠다. 만약에 복비가 300이면 복비 1000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빨리 구해집니다. 소장님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안 되면 자, 여러분이 10억의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소장님이 월세 80만원짜리 세입자를 구해왔어요. 세입자 넣어도 됩니까? 10억에 분양 받았는데 월세 80만원짜리 세입자를 구해왔어요. 그러면 4% 수익률로 하면 만약에 보증금 1000에 80이다. 한 2억 5천 밖에 안 되지. 그러면은 10억에 받았는데 2억 5천 안 되잖아요. 너무 낮은 월세 세입자 넣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공실 상태에서 파는 게 나아요. 중개사 여러 군데, 처음에는 한두 군데 내놨습니다. 근데 답답하잖아요. 2년 3년 지나도 안 팔려요. 세입자도 안 구해지고 안 팔려요. 그럼 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100군데도 뿌립니다. 실제로 제 주변 수강생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2년 3년째 안 팔리는 매물들이 한 100군데 해가지고 복비 3천, 물론 그만큼은 손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빨리 떨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안 되면. 그리고 가짜 세입자를 집어넣고 많이 팝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빈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안 팔린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의 친구를 세입자로 집어넣습니다. 장사를 실제로 합니다. 하면서 가짜 적죠. 해서 보증금 만약에 1억에 월세 한 400 받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실제 장사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중개사한테 내놓죠. 중개사를 속여야 됩니다. 중개사를 속여가지고 내가 아니면 찌꺼리로 하든지 벼룩시장 이런데 해가지고 보증금 1억에 월세 400 받는 것처럼 해서 실제 장사하고 있고 가짜인데, 그러면 저같이 얼빠한 사람이 와가지고 소장님 좀 괜찮은 거 있습니까? 그 소장님도 뭣도 모르고 여기 괜찮은 거 있어요, 여기 1억에 400짜리 사고 나면은 바로 폐업하겠죠. 가짜니까. 그래서 사고 나서 바로 폐업하면서 5억씩 6억씩 떨어지는 상가들이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사자마자 5억씩 떨어지는 상가가 널리고 널렸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투자하기 전에 저나 우리 강장군님, 토지대장님 서로 이렇게 상의하시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신축은 항상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제가 진짜로 월세를 주고 있는지 가짜 월세를 주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진짜 월세는 진짜 월세고 가짜 월세는 뭘까? 2년 계약에 1년 공짜 이런 게 가짜 월세죠. 3년 계약에 1년 계약 공짜 이런 거 많아요. 그럼 실제 월세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계약을 하실 때 매매 계약서에 월세 공짜, 즉 월세 렌트프리, 월세 유예, 월세 공짜가 없음을 확인함. 월세 공짜가 있으면 매도자를 사형에 처한다, 이런 특약이 있죠. 매도자를 죽여버린다, 이런 특약들. 그리고 안에 뭐 내부에 기둥이 있는지 아까 제가 톡방에 올린 거 있을 겁니다. 네, 늦게 들어오신 분은 다시 한번 제가 내일 올려드리고, 구분상가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뭐 주차 여건이나 접근성, 여기는 접근성은 좋고 그 다음에 언제 지었는지, 일단 신축이라는 게 일단 마음에 굉장히 안 들고, 그리고 옆에 가게 월세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축들은 옆에 가게 월세도 알아볼 필요도 없고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지은 지 10년 됐잖아요.
그럼 해도 됩니다. 15년 지은 지 15년 됐다 해도 됩니다. 근데 옆에 가게 월세를 알아봐야 됩니다. 왜? 내 가게 세입자가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자마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게 월세를 알아봐야 되는데, 신축은 알아볼 필요도 없고 안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험한 데가 명지죠. 저는 명지 답사 수업을 가끔씩 하는데 수업하면 욕만 합니다.